대표님들도 그냥 들으시면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GF 시민들의 연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년 이상 됐네요. 오케이. 한도는 600억. A회사 지분 100%를 아버지가 보유 중이에요. 아, 역시 100%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사업 무관 자산 비율은 60%. 사업 무관 자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앞으로 GF 신임들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사업용 무관자산 여부를 나중에는 판정할 수 있는 눈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재무상태표만으로는 힘들고 상세 계정들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사업용 무관자산,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보험 상품 중에 좀 애매한 상품들 뭐 발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그런 사업용 무관자산 비율이 60%는 안 되네요. 그리고 15년 후에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가치는 지금보다 따블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4월 1일 현재 전체 지분율을 자녀에게 특례 적용을 받는 게 1,000억 중에 얼마죠? 이게 바뀌어 있어요. 이게 국세청 예시인데 잘못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업용 자산이 60%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헷갈리니까 무시하고 1,000억 중에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게 600억이고 사업 무관자산은 특례를 못 받으니까 6대 4로 이렇게 나뉜 거죠. 600억은 증여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60억까지는 10%, 60억 초과는 20% 해가지고 총 납부하는 세금이 112억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시죠? 일반 사업 무관자산분, 즉 내가 회사는 물려받는데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은 증여세 특례를 받는데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40%는 발라내줘요. 전체 가치에서. 그래서 40%인 400억은 일반 증여세를 매겼을 때 무려 189억이 나옵니다. 자, 이걸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모든 지분을 넘기면서 증여세 특례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GF 시민들은 전체 가치 1,000억 중에서 재무상태표를 보고 사업용 무관자산 비율을 체크한 다음에 사업용 무관자산은 발라내야 돼요. 사업용 무관자산 발라낸 다음에 그 비율만큼 일반 증여로 뽑아야 되는 거고 사업용 자산 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증여세 특례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30년 이상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600억까지 가능하고 10억 공제하고 60억까지는 10%, 초과분은 20% 계산해서 112억이 나온 거고 400억을 일반 증여를 했을 때 189억이 나와서 합치면 300억 정도가 총 세금이 나온 겁니다. 실효세율로 치면은 약 30% 정도.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GF 시민들이 현장에서 증여받고 나서 15년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15년 뒤에 기업 가치는 2배로 뛰었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아까 증여 특례를 받은 거는 돌아가시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시 계산을 한다고 했죠. 다른 재산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이거는 근데 다시 합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일반 증여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서 이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 특례만 남은 겁니다. 특례 600억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일괄공제 5억, 가압상속공제를 신청했기 때문에 30년 이상이라서 600억까지 가능해서 가압상속공제 600억을 또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과세 표준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냈던 세금이 그냥 이걸 내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두 번째 볼게요. 가압상속공제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가압상속공제 요건을 못 맞춘다 혹은 내가 사업 한 2, 3년 뒤에 엑시트할 거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가압상속공제 받으면 안 되죠. 미적용 받았다고 쳐볼게요. 미적용 받더라도 600억은 끌고 오죠. 가압상속공제를 안 받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을 뺀 595억에 대해서 상속세율을 매겼더니 납부할 세금이 292억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냈던 특례 받으면서 냈던 112억을 빼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 납부를 하면은 175억을 더 내야 돼요. 추가로. 자, 2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이거 기업을 가치가 2배나 올라서 엑시트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압상속공제 안 받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세 신고할 때 예전에 증여 특례 받은 거는 10년이든 20년이든 50년이든 무조건 끌고 오죠.
이 60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했을 때 재계산을 했더니 총 476억을 내야 되는 거고 이미 301억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하는 거는 175억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해 볼게요. 600억에 대해서 상속세 내는데 사전 증여 받은 게 111억 있는 거랑 2억 있는 거랑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죠. 아, 증여특례를 받았을 때도 두 가지로 나뉘겠구나.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경우, 가압상속공제를 안 받는 경우. 가압상속공제를 받는 경우는 거의 납부할 세금이 추가 납부 세금이 없구나. 가압상속공제로 이어갔을 때. 근데 가압상속공제를 포기하는 순간 증여특례.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득이에요. 만약에 증여특례를 당시 안 했으면 이게 2천억의 60%니까 1200억이 돼 있겠죠. 1200억에 대해서 50%인 600억을 원래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나마 증여특례를 했기 때문에 가치 상승분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도 600억에 대해서 세금은 냈어야 되기 때문에 600억 기준으로 세금 계산한 거고 증여특례 받을 때 그 납부한 금액은 그 공제 금액으로 해주는 거다 구조가. 만약에 우리 GFC님을 안 만나다 가치가 상승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압상속공제 신청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회사 가치는 이미 2천억입니다. 회사 가치는 2천억이고 사업용 뭐 자산 그 무관자산 배제하고 2천억이고 가압상속공제는 3, 4, 6, 600억에 걸리다 보니까 공제했더니 1,395억 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더니 무려 672억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나뉘죠? 증여특례 할 거냐 말 거냐가 하나가 있고 증여특례를 받았을 때 가압상속공제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이 케이스들이 파생이 됩니다. 케이스별로 GFC님들이 이 와꾸를 활용하셔가지고 대표님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드리면 엄청 임팩트 받아요. 근데 이 계산 로직이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 따라가 보면 다 이해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엑셀로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엑셀로 만들. 기업 상속 공제를 적용할 경우와 미적용할 경우에서 네네. 증여 특례 재산만 넣었지 지금 그때 당시 그 15년 지난 후에 지금 총 상속 재산이 늘어났잖아요. 이거 나머지 사업 무관자산 말씀하세요. 아니 이쪽으로 넘어가요. 아 저기 가업 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두 번째 표에 네. 지금 보면은 이거요? 증여 특례 재산만 가지고 지금 계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15년 후에는 총 상속 재산이 2천억이잖아요. 1,000억을 다 드렸는데 가치 상승은 어차피 포함이 안 되는 건데 헷갈리시는 거죠. 아, 네네. 네.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증여특례를 했을 때 안 했을 때랑 차이가 원체 심하고 증여특례를 하고 나중에 가압상속공제를 받거나 안 받거나 상관없이 증여특례를 받기만 한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왜? 가치 상승분은 다 배제하고 증여특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재계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여특례는 제가 봤을 때 기업을 영위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거의 선택하실 것 같아요.